안녕하세요. 권매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책을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좋은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관심사로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엄마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글로벌 리더로 아이를 키우고 싶고, 그랬을 때 그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영어이고, 그 영어 교육은 뭐 누구나 굉장히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서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입니다. 제목이 딱 모든 걸 말해줘요. 영어책 1,000권의 힘. 네, 이렇게 해서 영어책으로 영어를 교육할 수 있다. 100권, 10권, 100권, 1000권 이렇게 1000권을 읽히면 정말 초등 영어 공부는 영어책 읽기가 전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저자분은 영어 교육을 하는 교육자이시자 영어 그러니까 남편의 유학 생활에서 이제 미국에서 영어 교육을 경험을 하셨고 그때 자기만의 특별한 영어 교육법으로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네, 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저자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영어 교육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엄마로서 교육에 대한 철학을 되게 분명하게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유학을 떠난 것은 2006년 남편 유학길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갔고요. 자녀가 둘이에요. 아들, 딸이 있는데 9살, 13살.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 모국어가 이미 잘 정착되어 있는 시기에 갔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 딱 내려서 가장 먼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제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대부분 막 되게 가면 너 영어 정말 잘하겠지? 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낯선 환경에서 입도 못 대고 있고 아이들이 하는 말조차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 어떡하지? 내가 돌아가면 다들 영어를 되게 잘할 줄 알 텐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그 방법을 찾은 수단이 영어 교육, 영어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서관에 살았다고 합니다. 두 아이랑 매일 도서관에서 하루에 20권씩 1년에 1000권을 읽어 나갔대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니 미국까지 갔는데 거기 현지 애들이랑 얘기 안 하고 왜 도서관에 살아?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그 효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이들 당연히 영어 잘하게 됐겠죠? 네. 6개월 만에 영어 에세이 쓰기로 미국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상 자체가 그 영어를 잘하고 그 영어로 공부를 하는 그 현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좀 뭐랄까 최고로 치는 상, 독서 교육에 있어서 독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상이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뭐 상급 학교에서 영어는 당연한 거고 뭐 수학 시험, 뭐 음악 캠프 이런 것들에서도 다양한 재능들을 발휘했고 이 저자분은 영어 책을 읽어주는 것, 도서관에서 영어 책을 엄마가 열심히 읽어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현재는 이제 정철 영어학교, 뭐 평택 예담학교 강사, 동탄 리딩 리더 아카데미 원장님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원장님으로서 다른 아이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방법 그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계속 영어 교육은 책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 영어 생활권에 갔지만 영어를 잘하게 되지 않고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영어 잘하는 현지 가서도 한인타운에 살다 보면 영어 전혀 안 하고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대요. 그러면은 실력이 안 늘겠죠. 그렇다고 막 그 이제 낯선 아이를 억지로 어울리게 하려고 해도 뭐랄까? 아이가 영어가 안 되는데 그냥 어울리게 한다고 했을 때 아이가 기만 죽겠죠. 그랬을 때 이 어머니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책을 읽었지. 그러면 내가 여기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는 것은 바로 영어 실력을 쌓는 길이고 아이의 인성을 키우는 길이고 아이에게
궁극적으로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돈 버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외국에 가셔서 미국에 가셔서 도서관만 주구장창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두 분의 어떤 롤 모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영호 박사님. 요분 책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이세요. 근데 전쟁통에 굉장히 이제 신체적 장애를 시각장애인으로 되셨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가난한 환경이셨는데 가족들이 거의 이제 뭐 고아 비슷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환경을 극복하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의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세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 책인 거죠, 책. 책을 보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하셨고 자기네 두 아들 또한 다 의사. 하버드대 시카고 대학의 의사 뭐 정치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며느리들도 다 의사. 그리고 이제 벤 카슨 박사라고 또 있는데 이분은 흑인인 것 같아요. 샴 쌍둥이 분리를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분이시고 굉장히 이제 신의 손이다. 뭐 예일 대학교 심리 전공하고 미시간 대학교 졸업했고 뭐 호킨스 대학교 최연소 수학과 과장. 근데 이런 스펙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꼴찌였대요. 흑인으로 태어나서 흑인 좀 그 흑인 동네에서 꼴찌. 게다가 어머니는 가정부. 근데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게 가정부로 이제 뭐야 돈이 많은 집에 일을 다니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청소를 해주면서 봤던 환경이 뭐였냐면 돈 많은 집은 책이 많네 라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다 있네? 우리 아이들한테 저 책을 읽히면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가정부시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당장 두 가지를 실행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텔레비전 시간을 제한한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무조건 책을 읽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난 뒤에 그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한다. 네, 대단하시죠? 가정부 어머님이셨지만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셨고 그 어머니로 인해서 자신의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저자님은 이 두 분의 박사님을 보면서 책이다. 나도 책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 가신 거예요. 어, 본인을 자칭 영알못 엄마라고. 근데 미국 도서관을 점령했다. 저기 있는 책을 우리 애들이 다 읽어버릴 거다. 라고 이렇게 큰 꿈을 갖고 매일 20권씩 책과 오디오를 대여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일과로 바빠지면서 자신이 책 셔틀, 빵 셔틀 말고 책 셔틀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도 부러워하는 AR상을 받고 이제 그 결과가 바로 당장 6개월 만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AR상을 받고 아이는 뭐 수학 매스 카운트 경시대회 출전하고 뭐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운동 부분 그리고 음, 그 음악 교육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랬을 때 그 효과로서 나타난 것이 이제 일단 책 읽기 효과로 나타났던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가 책을 되게 재미있게 접하면서 영어 교육이 절로 되더라. 이게 되게 중요했다. 어, 이제 사교육과 비교를 하시는데 사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에 뭐 파닉스 학원을 다녀서 파닉스를 배우게 한다거나 혹은 문법과 단어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은 아이는 굉장히 수동적이게 되고 아이는 영어에 대해서 나는 못하는 아이다라는 어떤 자기상을 갖게 되고 흥미가 떨어지고 그런 역효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영어 사교육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중3부터는 효능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와 정말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주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예술 교육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음악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가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를 이겨내면서 이런 자질들을 기를 수 있었고 또 정서를 키울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참 영어책 읽히면서 언제 하셨는지 딸은 피아노와 플룻, 아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래서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고
또 그 미국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서 아, 기술,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부분이구나. 즐길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 어떻게 됐냐? 그 아이들이 영어 실력을 통해서 참, 뭐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 네. 딸은 이제 국내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과 함께 국내로 돌아왔고, 근데 본인이 가서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 수학도 잘했기 때문에 그걸로 과외를 했대요. 그걸로 과외를 해서 이제 대학 공부는 스스로 벌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고 본인이 그 갖추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용돈을 벌어서 대학을 마쳤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그 친구의 영어는 주특기. 영어 하면 이 친구 불러 이렇게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하고요. 아들은 영어를 잘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2억의 장학금 제의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이 딱 세 가지래요. 자기는 무조건 도서관에 갔고 침대에서 책을 읽어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세 가지가 나는 한 전부인데 내 아이들이 이렇게 기특한 아이들로 자라났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부록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이한테 1000권을 읽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맞춤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어요. 이 저자분에 의하면 왜 부의 추월 차선처럼 영어 공부에도 추월 차선이 있고 그게 바로 영어책 읽기다. 그리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하다고 물려줄 게 없다고 핑계를 대지 마라.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투자 방법이 영어 공부 아니겠냐. 그러니까 영어책을 주구장창 읽혀줘라. 아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마음만 급하지 말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되되 그렇게 하려면 음,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라. 아이가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는 영어책을 읽혀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래요. 그 효과에 있어서 영어책 읽기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 교육 전문가분 뭐 읽기 혁명의 책을 쓴 스티븐 클라센 교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음, 아이들이 즐기면서 책을 읽고 책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언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 영어 교육은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영어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난 영어 잘하는 사람, 난 영어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다. 영어는 도구다. 영어의 핵심은 소통력이다. 이 시대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감수성과 글로벌 인재가 되게끔 하는 것이며 그 방법이 영어책 읽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이 언어 능력이 좀 이렇게 향상되려면 얼마나 자주 오래 노출되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대략 이제 통계에 따르면 한 3,000시간 정도는 노출이 돼야 되고 하루에 1시간씩 10년씩은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영어책 읽기다. 예,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정말 저는 아무것도 정말 영어에 뭐 영어랑은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영어 교육도 책이구나. 영어 교육도 모국어가 중요하구나. 영어 교육도 문해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거 정도는 저도 이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영어 조기 교육에 목매지 말아라. 영어 배우기 가장 좋은 때는 초등학교 시기이고 일단은 그 전까지 모국어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주력해라. 본인 아이들도 그랬잖아요. 모국어가 다 갖춰진 다음 가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기 교육, 영유 목매지 마라. 한글을 모르면 영어도 모른다. 똑같이 가르쳐도 유난히 집중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랑 같이 한글책을 열심히 읽었던 아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한글책 읽기에 집중하되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영어책을 적셔가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 이전까지는
80에서 90%를 모국어 책으로 채우고 초등 이후에는 60에서 70%를 이제 모국어 그리고 나머지가 영어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합니다. 네, 그밖에 뭐 영어 캠프를 보내지 말고 비싼데 가가지고 괜히 자식의 기만 죽이지 말고 좋은 것보다 악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집에서 영어 캠프를 해라. 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아이는 엄마의 영어 그릇을 담는다. 하루 15분 영어책 읽기의 힘. 재밌지 않으면 책이 아니다. 쉬운 책부터 읽혀라. 칭찬은 아이를 춤추게 한다.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동기부여하고 성취를 시각화해라. 예술을 사랑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좋아진다. 또 그 밖에 꿈을 이루는 아이는 먹는 음식이 다르다.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되게 저한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은 단순히 영어 교육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것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영어는 도구일 뿐이고 영어는 수단일 뿐인데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마 주도로 해야 되는가 아이 주도로 해야 되는가 아이 주도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재미있게 책을 읽혀서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진짜 참 의미가 뭐냐? 그냥 어떤 지식을 아이한테 때려 넣는 거냐? 막 힘들어도 막 아이한테 막 이렇게 막 쏟아 부어가지고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다. 아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함께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책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기본 그릇, 아이의 신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고 예술적 교육이 필요하며 그 어떤 몸의 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먹여야 할 음식, 먹이지 말아야 할 음식, 요즘 아이들이 산만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켜야 하는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미국의 일리노이주 네프로빌리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일찍 달리기를 매일 시킨대요. 그러니까 영교실 수업이 아침에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 어떤 신체 자극, 어떤 내 발에 대한 자극, 손끝 자극, 이게 바로 뇌발달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체를 자극하면서 뇌를 자극해서 학습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죠. 운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운동이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를 만드는 것이고 뇌가 건강하고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서 학업 성취에 구체적인 결과를 낸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흥분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책을 빌려왔는데 소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부 옆에 읽으면서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정말 좋은 영어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책 소개드리겠습니다.